2011 하나은행 FA컵 오늘 32강전 경기 여러분께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FC서울과 용인시청의 경기 이다솔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일단 경기장에 대한 오해부터 좀 풀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수의 방송들에서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그렇죠. 해서 주민들의 항의가 좀 있었다고 네. 하는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는 저희도 좀 조심해서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죠.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제가 이다솔 위원께 들었습니다. FC서울은 K리그 대표적인 창이죠. 그렇죠. 공격력도 좋고 공격을 계속해서 하는 팀이고, 용인시청은 이번 시즌에 득점보다는 실점이 눈에 띄는 팀이거든요. 실점을 적게 하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하는 팀인데 네. 오늘 창과 방패의 대결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관전 포인트로 한번 함께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오늘 축구협회가 32강전을 맞이해서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을 준비를 했는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FA컵에는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있습니다. Teremos momentos difíceis. 그러나 우리는 좌절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FA컵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중계방송이 여러분께 좀 특별한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은, 특히 FC서울 팬에게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 인터넷 투표를 했죠. 경기 중계를 위해서 2경기 인터넷 투표를 했는데 FC서울이 정말 압도적인 득표차로 1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런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방송을 해드리게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더 없는 영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인들에게 이곳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분명히 좀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2002년 월드컵 개막식 그리고 개막전이 열렸던 경기고, 뭐 사실 그때 상암 월드컵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독일에 패하면서 탈락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한국 축구에는 성지로 남아있는 경기장입니다. 팬 여러분, 그리고 축구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방송인들에게도 이런 곳에서 중계방송을 하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FA컵 32강 경기, 가장 팬들이 많이 또 기대하는 경기이기도 하겠거니와 저희로서도 오늘 경기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총 16개 구장에서 16경기가 펼쳐집니다. 대부분 다 저녁 7시에 경기가 펼쳐지는데 지금 이 경기를 비롯해 딱 3경기만 7시 30분에 경기가 펼쳐지는군요. 포천시민구단과 수원삼성과 포천시민구단의 경기도 대단히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딱 하나 포천시민구단이 챌린저스 리그에서 유일하게 지금 32강에 진출을 했는데, 그렇죠. 최근 부진하고 있는 수원삼성과 또 리그에서 순항하고 있는 포천시민구단이 K리그와 챌린저스 리그의 격차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겠거니와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이 세 개 대학교도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대학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경희대학교는 워낙 FA컵에서만큼은 대학 레벨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팀인데 이번에 또 전북이라는 어려운 상대를 만났고, 건국대학교, 연세대학교도
지난 시즌 유리그에서 그리고 또 대학부 대회에서 좋은 모습 보였던 팀들이거든요. 올 시즌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자리하고 있는 팀들이 오늘의 홈팀인데 밑에서 5번째 줄인가요? 충주연맹과 강원FC는 두 팀 모두가 이제 홈 경기를 치르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구장에서 또 경기를 또 치르게 됐습니다. F서울의 팬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던 대로 2011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 경기입니다. 본격적인 낙다운 방식의 토너먼트 1, 2라운드 모두 마찬가지고요. 지면 뒤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변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는 대회이기도 하고 약팀들이 그나마 강팀들을 상대로 좀 버텨볼 수 있는 대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변이 일어날지 또 다른 경기장에서 또 이변이 일어날지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이변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역시 칼레의 기적이라는 말인데요. 칼레의 기적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 똑같은 이 프랑스 FA컵에서 4부 리그에 속해 있던 칼레가 뭐 릴, 칸, 스트라스부르, 보르도 뭐 이런 팀들 10경기를 다 이기고 올라가서 아하. 준우승을 했던 경기거든요. 그렇죠? 대회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는 명승부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울산 미포조선이 준우승을 한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사실 내셔널리그 팀이기 때문에 칼레는 4부 리그 팀이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리그 팀이나 혹은 챌린저스 리그 팀이 그런 식의 어떤 기적을 보여준다면 칼레의 기적 충분히 불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경기 전에 말씀드렸던 포천과 수원의 경기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경기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역시 창과 방패, 오프닝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오늘 경기 시작 전에는 이거를 알고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FC 서울이 공격하는 팀인 것은 뭐 리그 팬들이 다 아는 얘기고, 용인시청은 사실 내셔널리그 팬들이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본을 3백으로 두고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를 하는 팀인데 오늘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난해 K리그 챔피언 F서울이 분명히 상승세에 있는 것은 확실하죠. 사실 리그 초반만 해도 팬들에게도 질타도 많이 받았고 사실 여론에 먹잇감이 되기 쉬운 FC 서울이었는데 네. 거짓말처럼 요즘 상승세를,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오늘 정말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3경기 리그 대회에서는 모두 8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연속 3경기를 승리를 거두고 있고요. 특히 홈에서 강한 팀, 서울 월드컵 경기장만 오면 힘을 내고 있는 수호신들의 함성 소리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느 팀이든 마찬가지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울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용인시청이 얼마나 버텨주느냐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홈에서 강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F서울인데요. K리그 최고 인기팀, 최강의 공격력은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고 인기팀도 F서울, 지난해 경기 관중 평균 관중으로 통계가 나와있죠. 지난해 평균 관중 1위 그리고 총 관중도 지금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 명실상부 이번에 KFATV 투표에서도 사실 나타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인기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최근 상승세를 얘기할 때 형님 리더십이란 말을 좀 빼놓기 힘들지 않을까, 아마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영수 코치가 지금은 감독 대행이지만 원래 코치일 때 사실 지금도 골 세레머니 이제 선수들이 골 넣게 되면은 경기장 안으로 막 난입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형님 같은 리더십으로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FA컵도 형님이 접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FA컵을 접수하면은 엄청난 특전이 있는 건 분명해요. 내셔널리그에서 신흥강호, 용인시청, 신흥강호 사실 팀이 창단된 지 그리고 리그에 참가한 지 올해가 이제 2년째이기 때문에 신흥강호란 말이 딱 어울리는 팀이 아닌가 싶어요. 창단 첫 해가 6위였고요. 지금도 6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신생팀이 이 정도 한다는 건 쉽진 않거든요. 스쿼드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신흥강호지만 전통적인 강호처럼 경기하는 팀 중 하나입니다. 사실 한 7라운드, 6라운드까지만 봐도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던 팀이기 때문에 오늘 F서울의 좋은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해 FA컵 성남에게 지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자책골로 한 골을 내주면서 패했었는데 첫 참가했던 FA컵 치고는 상당히 좋은, 물론 뭐 져서 아쉽겠지만 나름대로의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그리고 올해도 이만큼 성적을 내고 있는 것에는 역시 과거의 K리그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 선수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워낙 많습니다. 과거에 유망주였던 뭐 추정현, 서영덕도 그렇고, 지금 뭐 이제 K리그 팬들이 저기가 있었구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선수들, 뭐 박은철, 뭐 최득하, 정지수, 강명철, 뭐 많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특히 오철석 선수도 있고요. 네. 오늘 경기에 나설 선수들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청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7라운드, 6라운드까지는 분명히 좋았습니다만 지금 8라운드, 9라운드, 10라운드 경기 결과가 1무 2패, 분명히 조금 하향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실 용인시청이 승리한 경기를 찾으려고 하면은 4월 5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한 달 넘게 지금 승리가 없거든요. 단기전인 만큼 용인시청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용인시청이기 때문에 오늘이 고비라고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리그 공격력과 수비력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용인시청이 지금 제가 알기로 6골 실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4승 3무 2패 9득점 6실점인데 그럼에도 지금 4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비가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강한 수비를 F서울이 지금 나오고 있죠. F서울이 어떻게 뚫어내느냐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용수 감독 대행이 이끌고 있는 F서울, 김영대 골키퍼를 비롯해서 김동진, 아디, 문기한, 방승환, 여효진, 고요한, 최종환, 배혜민, 이규로, 최현태 11명의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용인시청이죠. 정광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광석 골키퍼를 비롯한 11명의 선수, 이규철, 권호규, 민경일, 민영기, 오철석, 신준수, 추정현, 도재준, 지호철, 박재현, 역시 뭐 10번, 12번, 13번 3명의 선수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용인시청을 볼 때는 내셔널리그에서 추맷이라고 불리는 추정현, 그리고 K리그에서도 활약한 바 있는 뭐 도재준, 그리고 용인의 미드필더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박지성 선수처럼 뛰어줄 수 있는 신준수 선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철석 선수가 조금 글쎄요, 나이 때문일까요? 최근에 조금 뭐 예전만 기량이 좀 못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베테랑으로서 팀의 맏형으로서 오늘 또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양팀 선수 등장하고 있는데 모두 자신들이 가장 즐겨 입는, 가장 좋아하는 유니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홈 유니폼들을 입고 나왔네요. 자, 아주 색깔이 대비되는 빨간색, 검은색, 그리고 파란색 색깔이 대비되는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F서울의 열광적인 응원을 해주고 있는, 조금 전에 보셨던 팬들 얘기도 또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비교하면은 당사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만 수원 삼성의 블루윙즈 그리고 FC 서울의 수호신, 이 K리그를 이끌어가는 두 서포터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또 한국 축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런 분들 때문에 F서울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팀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F서울 팬들은 수호신을 그냥 수호신 뭐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서울 인구가 이제 1000만이다 보니까 1000만 수호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울 시민들이 모두 수호신에 가입이 된다면 정말 막강한 서포터즈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경기장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인시청 선수들은 얼핏 보니까 수원 삼성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뒷모습만 보면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FC 서울 선수들의 전의를 또 더 불태우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김영대 선수의 얼굴에 마스크가 씌어 있는 걸 보는데 부상이 좀 있어요. 안면 부상이 있어서 그동안 한일국 골키퍼가 경기에 나왔었거든요. 일단 지난 경남전에서 교체 선수 명단에 있었는데 오늘은 선발 출장을 하겠습니다. 역시 F서울은 김영대가 골문을 지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팀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오늘 F서울도 홈에서 특히 또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용인시청은 좀 마음을 비우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FC 서울 말씀드렸죠. FC 서울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꺾는다는 거는 K리그 어떤 팀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본인들은 또 한 수 아래인 내셔널리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욕심을 가지기보다는 용인시청이 잘하는 것, 탄탄한 수비 그리고 빠른 역습 살린다면 충분히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확보한 선수 명단 오늘 보니까 F서울의 교체 명단도 좀 화려하다. 뭐 화려하다 못하지 눈이 부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교체 투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명진, 이정열 등이 있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용인시청의 선축이군요. 경기장 오른쪽에 용인시청이 위치하고 있고 홈팀 F서울은 경기장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일단 옆줄 바깥으로 벗어나가는 공. 최근 오늘 선발 출장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대안의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특히 2주 연속 지금 주간 베스트 11에 뽑혀 있거든요. 최근 두 경기에서 4골 1도움을 올리고 있는데 그게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나왔던 골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교체 멤버로 있는데 사실 용인시청으로서는 대안이 들어오기 전에 경기를 끝내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바로 형님이십니다. 형님 리더십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최영수 감독대. 자, 용인의 벤치죠. 정광석 감독도 보이고 있고요. 글쎄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에 힘입어서 F서울의 몸 푸는 장면은 좀 화려해 보였던 반면에 용인시청은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일단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측면으로 됐어요. 빠져나가는군요. 크로스가 조금 빗맞았습니다. 중심을 좀 잃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규로가 오른쪽으로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리그를 치르면서 조금 FC 서울의 단점으로 지적된 것이 오른쪽 풀백 자리거든요. 일단은 이규로 선수가 나왔는데 최현태 선수가 또 다른 포지션으로 갔어요. 오늘 용인시청 상대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킥골킥 일단 뒤로 흘렀고 F서울이 자기 지형에서 안전하게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헤딩으로 김영대까지. 저희가 KFTV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키퍼가 지금 인플레이 상황에서 차는 공은 골킥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조금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실 알고 있다가도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나가면서 용인시장의 스로인 공격. 일단 저부터도 좀 고쳐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용어들은 말이죠. 오늘 경기는 7시 30분에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약 한 2분 정도 좀 늦게 시작한 오늘 경기입니다. 자, 중앙에서 일단 연결이 됩니다만 패스가 좀 길었죠. 그러나 다시 이어받고 빙글 돌면서 연결이 잘 됐습니다. 일단 뒤쪽에서 커버 플레이가 들어왔습니다만 F서울 역시 잘게 들어가는 모습, 상위 리그 있는 팀다운 그런 모습을 잠깐 보여주었었는데요. 뒤쪽으로 1패스. 자, 일단 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것, 그동안 해왔던 것을 지금 아직까지는 하고 있어요. 해가 완전히 지면서 경합을 붙여주는데 일단 헤딩 옆쪽으로 떨어뜨려주고 동료 선수가 쫓아갑니다. 용인시청 3번 권호규 선수. 다시 한번 앞쪽. 자, 박재현이 경합을 한번 해봅니다만 좀 여의치가 않죠. 아무래도 1대1 싸움은 용인시청이 좀 밀릴 수밖에 없겠죠. 네. 팀으로서의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해가 완전히 지면서 경기장, 이곳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완벽한 야간 경기 분위기가 나고 있고요.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면 아마 그라운드에 대한 집중도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디가 좀 주춤주춤하고 있죠. 오늘 F서울의 외국인 선수 가운데는 아디만이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아디가 경고 누적 때문에 지난 라운드 경남과의 경기에서 쉬었었는데 네. 일단 오늘 선발 출장을 했고 오른쪽에 고요한 선수도 다음 경기 대구전에 못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일단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최근 F서울의 오늘 좋습니다. 지금 빠져 들어갑니다만 이규로가 뒤쪽에서 도움 수비를 해주는군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F서울의 경기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오늘부터
21일 날 대구와의 리그 경기가 있고 25일 날 또 이곳에서 가시마 엔틀러스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경기도 사실 단판 승부기 때문에 아하. 체력적인 비축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F서울은 그 세 경기가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그 세 경기가 모두 홈에서 열린다는 것은 F서울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사실 어느 세 경기 중 어느 한 경기라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형님께서 좀 골치가 아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에서 좋습니다. 공간. 자, 왼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조금 늦어 보이는데요. 자, 지금 뛰어 들어가죠. 공간 패스 절묘하게 들어갑니다만 조금 길었군요. 김동진이 뛰어 들어갔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역시 뭐 김동진의 가세는 F서울의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뭐 왼쪽에 뭐 현영민도 있습니다만 김동진이 사실은 이영표의 후계자로 강력하게 지목이 됐던 선수인데 그렇죠. 뭐 부상 여파라든가 어쨌든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올 시즌 둥지를 옮겼는데 좋은 모습 보여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자, 사실 이분들을 제가 경기 전에 만났으면 아마 오늘 오프닝이 조금 더 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인시청 팬들을 찾아서 그렇게 헤맸는데 경기 시작 전에 오셨어요. 좀 늦게 오셨는데 네. 블루세비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용인시청 서포터즈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 10분만 일찍 오셨더라도 아마 양팀 수호신과 더불어서 인터뷰를 한번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전반 6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 아직 초반이고 양팀 선수들은 경기를 조금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지금 그라운드 전체 화면에서도 보이다시피 F서울과 용인시청의 무게중심은 분명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서울은 공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선취골을 터뜨려야 경기를 좀 편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 사실 용인시청으로서는 비겨도 물론 무조건 승부가 나는 경기이긴 하지만 비겨도 사실 잃을 건 없거든요. 두 팀의 그 경기를 대하는 태도가 오늘 지금까지 경기장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FA컵은 상위 리그 있는 팀들의 어떤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자, 빠졌습니다. 슈팅인데요. 오른발 슈팅 한번 감아차봤습니다만 수비 맞고 꺾이면서 이광석 골키퍼가 동료 선수에게 연결해 줍니다. 사실 뭐 오늘 경기 이 경기 지금 방송 경기만 놓고 본다면 F서울은 지면 욕먹는 거고요. 용인시청은 비겨도 칭찬받는 거거든요. 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게다가 또 홈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FC서울이 조금 더 부담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일단 선취골이 빨리 터진다면 좀 편하게 갈 수도 있고요. 용인시청은 선취골을 본인들이 먼저 터뜨린다면 정말로 편하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호규가 오늘 왼쪽 측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지현 고요한이 오른발로 연결해 줬고 다시 한번 측면으로 나가죠. 이규로 중앙으로 짧게 연결. 그러나 돌아서는 루트를 먼저 파악하고 수비가 외곽으로 클리어링 해냅니다. 오철석 여기서 패스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군요. 다시 한번 뒤쪽. 김동진 쪽으로 이제 갑니다. 다시 한번 중앙에서 이렇게 패스가 끊기게 되면 아무리 F서울이라도 좀 위험을 자초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선수가 지금 추정현이거든요. 좋습니다. 개인 돌파 올라와야죠.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만 아디에게 걸립니다. 추정현이 넘어져 있습니다만 조금 전 개인 돌파는 완벽한 개인기에 의한 아주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플레이였죠. FC서울의 수비진이 단점이 있다면 스피드가 좀 약하다는 점. 물론 뭐 양쪽 사이드백 선수들이야 그렇다 치고 중앙 수비들이 발이 느리다는 점이 있거든요. 오늘 추정현 선수의 역할이 정말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첫 번째 공격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디 조금 전 추정현의 돌파를 봤을까 F서울이 약간 좀 움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한번 짧게 경기 초반 F서울의 패스가 그렇게 매끄럽게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워낙 지금 용인시청이 뒤쪽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하는 것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철석이죠. 자, 우철석이 지금 아딜란만 상대해 봅니다만 자, 파울 선언이 안 됐어요. 아디가 수비하는 모습을 보면 여유가 아주 넘치다 못해 뭐라고 좀 표현하기가 좀 힘든 지금 끊겼습니다. 주정현인데요. 주정현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러나 세 선수 에어세기 전에 돌아 나오는군요. 다시 한번 자, 앞쪽 지금 연결이 됐어요. 신준수죠. 올라옵니다. 스가 넘어갑니다. 반대쪽 길게 김용대가 처리합니다. 역시 신준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저런 모습은 좀 경계를 해야죠. 앱서울로서도. 무던이 정말 많이 뛰어주는 선수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용인시청의 살림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셔널리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신준수 선수에 대한 인터뷰가 나와 있는데 그 인터뷰를 썼던 기자는 신준수를 박지성에 좀 비교를 많이 했어요. 물론 뭐 박지성이 가진 게 성실함뿐만이 아니고 정말 많은 것을 갖춘 선수인데 또 성실함이 유독 눈에 띄잖아요. 신준수 선수도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자, 지금 화면 왼쪽에 나와 있는 용인시청의 10번이죠. 우철석 선수마저 하프웨이 라인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서울이 공격을 좀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파울이죠. 선언이 됐어요. 용인시청 이규철의 파울이었습니다. 상대 지역 정말 정중앙이군요. 좌우로도 정중앙일 것 같고요. 지금 돌아서는 장면에서 뒤에서 좀 공을 터치하기 전에 상대 선수를 터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넘어가는데 뒤로 흘렀어요. 일단 외곽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끝까지 압박을 해보는 앱서울입니다. 용인시청의 서포터즈들과 앱서울의 서포터즈들이 조금 대비가 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군요. 사실 응원을 해도 잘 안 들릴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본인들의 플레이를 지켜봐주고 있는 것만으로 힘이 굉장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심의 휘슬. 지금 백젠에 대한 파울이 있었군요. 그러나 이규로 선수가 지금 넘어져서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뒤꿈치 쪽을 좀 만지고 있어요. 물론 뭐 용인시청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FC 서울 선수들 앞으로 일정이 빡빡하고 이제는 로테이션으로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부상을 조심 좀 해야겠습니다. 떨어지면서 좀 발이 꺾이는 모습이었죠. 중앙으로 그대로 슈팅을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의미 없는 슈팅이었고요. 추정현 개인기가 대단히 좋은 선수군요. 확실히 발밑은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한번 개인기력을 펼쳐 보일 지금 때마다 이게 엄청 위청하는데요. 김영대 골키퍼가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김영대 선수 인상이 사실 그런 선수가 아닌데 무서운 느낌마저 듭니다. 정말 오히려 상대 선수들이 조금 겁을 먹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김용대 골키퍼가 지키는 것과 한일국 골키퍼가 지키는 것, 물론 한일국 골키퍼도 뭐 좋은 선수입니다만은 FC 선수 뒤쪽에 안정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앱서울이 속도를 한번 높이고 있죠. 이번엔 오른쪽 이규로 쪽으로 갑니다. 김동진보다는 이규로의 이용 횟수가 조금 더 많은 앱서울이군요. 중앙에 워낙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좌우로 계속해서 흔드는 서울의 모습이에요. 이 중앙에는 미드필더 두 선수 그리고 또 사실은 3백입니다만 오늘 거의 5백에 가깝게 나오고 있는데 3백이 중앙에 좀 촘촘하게 서 있거든요. 그동안 FC 서울이 잘했던 중앙 플레이는 좀 하기 힘들 것 같고 계속해서 좌우로 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장이 좀 잠시 잠잠해져 있는 모습인데 전반 15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 아직까지 양팀 1억할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단기전이랑 특수성 때문에 FC서울도 마냥 공격적으로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계속해서 공을 돌리면서 일단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쪽 경쟁을 붙여줍니다. 가슴으로 볼 자, 트래핑. 지금은 손에 핸드볼 맞았군요. 반칙이 선언이 됐어요. 자, 얼마나 조심스러운 경기냐면 양팀 파울 숫자도 굉장히 지금 적게 나고 있고요. 볼을 한번 가졌다 하더라도 점유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못합니다. 본인들의 볼 소유를 상대편 진영보다는 경기장 중앙이나 본인들 진영에서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경기 단기전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느 쪽이 먼저 슈팅이나 골로 포문을 여느냐가 오늘 경기 불이 붙느냐 못 붙느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초반에 F서울의 이규로 선수 이름을 참 많이 부르게 되는 겁니다. 경기장 맞은편에 하트인가요?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뭐가 이분들이죠? 계속해서 뭐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좀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좁은 지역 밀고 올라오는 것은 F서울이군요. 자, 여기까지는 잘 공간 나왔습니다. 패스가 연결이 되죠. 김동진입니다. 전방에 3명의 선수가 나가고 있죠. 자, 한 템포 죽여서 크로스 약간 자, 뒤쪽인데요. 그러나 따라 내려오던 도재준이 볼을 걷어냈고 추정현이 볼을 이어잡습니다. 앞쪽에 오철석이 계속해서 아디와 부딪히는군요. 자, 이게 조금 짧은 것 같은데, 김용대가 다급하게 외곽으로 처리를 합니다. 상위리그 팀이 무조건 이기라는 법이 없는 FA컵이기 때문에 F서울로서도 저런 패스는 하나하나 좀 신경을 써야겠죠. 공은 둥글다라는 표현이 가장 들어맞을 수 있는 대회가 FA컵입니다. 상대 지형 왼쪽 약간 중간 지점인데요. 일단 프리킥이 들어갔습니다만 원하는 대로 연결이 되진 않았고 용인시청이 일단 뒤쪽으로 빼면서 자기 지역에서 볼을 잡습니다. 다시 한번 자, 앞쪽 이 오철석이죠. 지금은 그 전에 깃발이 올라가 있는데 주심이 그대로 경기를 진행을 시킵니다. 오철석 선수의 키가 그리고 웨이트가 상당하기 때문에 중앙에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F서울은 좀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골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조금 더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여유진 선수도 키가 188이거든요. 두 선수가 싸움을 좀 벌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오철석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아리 쪽만 노리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도재준이 잘라냈고 좋습니다. 오철석 쪽으로 갑니다. 이게 깃발이 올라갔군요. 오철석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런 표정을 지어봅니다만 단호합니다. 오늘 2부심은 강동호 씨고요. 본부석 앞에 있는 1부심은 박치환 씨, 그리고 주심은 김동진 씨가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주심도 김동진 씨고 F서울의 4번도 김동진이군요. 자, 일단은 볼을 끊어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는데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자, 고요한 좋아요. 조견대 지금도 패스가 잘못 연결됐고요. 살았습니다. 나가지 않았죠? 두 선수 몸싸움 치열한데요. 주심은 용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현 선수도 지난 경기 또 헤딩골로 FC서울의 승리를 이끌었는데, 오늘 오른쪽에서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모습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용인시청이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 전 저희가 짚어드릴 때 헤딩 다시 한번 중앙에서 용인이 계속해서 용인이라고 계속 뒤로 물러나 있지만 않아요. 용인시청 선수들도 계속해서 전방에서 고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장면이죠. 자, 자, 추정현 오른쪽에 아하! 마지막에 이제 의도했던 대로 되질 않았군요. 다시 한번 중앙 왼쪽으로 나갑니다. 박재현이죠. 일단 뒤쪽에서 이규철 다시 한번 박재현 쪽, 그러나 F서울 볼을 빼냅니다. 고요한
앞으로 경쟁을 붙여주는데요. 볼이 좋습니다. 연결이 됐다면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었는데 용인의 중앙 수비들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 배혜민 선수가 일단 최전방에 방승환 선수랑 투톱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투톱이 이렇다 할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볼 터치 횟수 자체가 좀 적어요. 방승환이죠. 자, 왼쪽.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김동진의 예측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김동진이 이어봤습니다. 방승환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죠. 이규로. 왼발로 크로스가 넘어가는데 밀고 올라오면서 헤딩으로 커팅을 해내는 용인시청. 전반 20분. 자, 이쯤이면 어느 정도 탐색전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들이 해답을 찾을 때도 됐거든요. 고요한 쪽이죠. 바운드가 되면서 공이 그대로 나가는군요. 고요한의 생각보다 바운드가 좀 멀리 골라인 쪽으로 나간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들이 짧은 패스로 해답을 찾지 못했고 지금 바로 또 긴 패스로 연결을 해봤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FC서울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앞쪽 뒤쪽으로 살짝 떨궈주고 이번엔 왼쪽 길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나가지 않게 살려놨고 이거 빠졌습니다. 뒤쪽 이게 걸리는군요. 민영기. 좋은 태클. 그러나 볼은 옆줄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짧은 패스는 용인시청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된 듯 보이고요. 긴 패스에 대한 이제 대비를 좀 용인시청도 해야 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용인시청이 긴 패스에 대응하는 모습이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앱솔은 그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상대편이 잘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또 피하는 게 좋은데 자 일단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측면까지는 기가 막히게 빠져나갔습니다. 방승환이죠. 올라옵니다. 다른데요. 좋은 지역에 떨어졌습니다만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확실히 빈도수라든지 날카롭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FC서울입니다. 워낙 또 기술과 또 축구 두뇌를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지금 공격 방법을 찾아내고 있어요. 짧게 주고 방승환이 이어봤는데 키가 큰 선수입니다만 자, 중앙에서 볼을 확보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군요. 쪽으로 연결. 이제 길목길목 지금은 뭐 컨트롤을 좀 좋지 못했습니다만 길목길목 잘 서 있는 서울의 선수들. 자, 용인은 또 이런 장면이 중요해요. 상대편 진영에 와서 바로 골문으로 올릴 수 있는 위치에서 세트피스를 지금 박지현이 얻어냈는데 경기력과 관계없이 전력차와 관계없이 골찬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철석이라는 하드웨어가 아주 좋은 선수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철석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오철석이 떨궈주는 리바운드된 볼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역시 오철석 쪽으로 가죠. 올라옵니다. 헤딩. 하지만 여효진도 역시 만만치 않군요. 나가기 전에 이게 살았는데 패스가 됐어요. 그러나 좋은 태클로 김동진이 볼을 외곽으로 걷어냅니다. 상대 지형 오른쪽으로 가죠. 외곽에서 역시 오른쪽으로 가는군요. 고요한. 자, 이규로가 또 많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일단 뒤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은견이 이규로 쪽으로. 용인시청의 백골 뒤로 물러나는 속도도 대단히 좀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헤딩 탑. 지금 이거는... 팔에 맞았습니다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얼마 전 헛발질에서 핸드볼에 대한 파울을 분명히 좀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의도치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 팔을 일부러 공으로 좀 뻗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죠. 여기서 헤딩으로 떨궈 줬는데
그래서 사실 가슴으로 연결하려다가 팔 쪽에 좀 맞았는데 네. 네, 일단은 김동진 주심이 인플레이로 선언을 했습니다. 앱서울 선수들도 크게 개의치 않은 모습이에요. 뭐 사실 이게 용인시청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같은 판정을 두고 다른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양팀 선수들 별다른 동의 없이 경기를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최종환 선수의 모습이 잠시 보였고요. 뒤쪽에서 김동진이 올려줍니다. 반대쪽 고요한 쪽인데요. 일단 헤딩으로 첫 번째 슈팅을 기록을 합니다만 분위기를 바꾸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슛이었습니다. 김동진 선수가 워낙 이 크로스가 좋은 선수인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경기력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하여튼 빠져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축구 클럽 가운데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앱서울. 좀 워낙 이 패스 잘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도 고요한 두 명이 에워싸고 있는데요. 일단 볼은 나갔고 던지기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아주 이규루 선수의 아웃프런트 패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또다시 이규로인데요. 일단 뒤쪽에서 고요한이 다시 한번 도전을 해주고 있고 나가기 전에 일단 용인청 선수들이 살려냈죠. 박재현. 자, 이거를 살려 나오는데 그 전에 파울 선언이 있었습니다. 정광석 감독이 화면에 잠시 잡히는군요. 뒤에 있는 잠시 저는 눈에 띄었는데. 자기 진영 왼쪽 하단이죠. 페널티를 바로 바깥쪽에서 길게 킥을 해주고 있는 이광석. 다시 한번 헤딩 경험. 일단 볼은 잡아냈고 넓은 공간을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최종환이죠. 김동진. 좋습니다. 김동진의 좋은 대시 꺾어줬어요. 중앙으로 연결이 됐어요. 세 선수 좀 일단 어려웠고 수비벽에 막히고 나왔고요. 외곽으로 올라갑니다. 나가는데 크로스 넘어갑니다. 자, 아하! 앱서울이 좋은 장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글쎄요, 김동진의 오른발에 걸렸는데 왼발에 걸렸으면 어땠을까요? 오른발 슈팅도 워낙 잘하는 선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왼쪽 풀백 선수가 굉장히 많이 골문 가까이까지 올라서 슈팅까지 날려봤는데 이게 또 정면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크로스가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아하. 자, 일단 이 패스도 좋았고 여기서 크로스가 넘어가죠. 김동진이 아니라 다른 선수로 보이는데 이 문기한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요. 문기한이 아니라면 뒤쪽에 있던 배엠이나 이런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느린 화면상으로는 김동진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김동민 선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요한이 빠져나오죠. 자. 중앙으로 연결이 잘 됐고 키를 한번 넘기면서 대시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넘어가죠. 그러나 조금 깊었군요. 조금 전 슈팅으로 앱서울은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사실 주도권은 잡고 있었는데 공격하는 방법이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이제 좌우 측면으로 계속해서 벌리면서 크로스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 시발점은 짧은 패스가 안 되니까 긴 패스로 일찌감치 바꾼 게 전략을 빨리 바꾼 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고유의 팀 컬러를 갖고 있는 팀들이 본인들의 색깔만 고집하다가 패하는 경우 특히 단기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다양한 색깔로 경기에 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인시청도 상대 어떤 전략에 좀 맞서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아직까지 긴 패스를 허용을 하면서 좌우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또 FC 서울이 지난 경기 지난 K리그 경남전에서 경남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올라오고 압박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공격을 했을 때 조금
당황하고 위축되는 모습이 조금 있었는데 아하. 용인시청도 자, 지금은 파울이었어요. FC 서울 선수들을 파악을 했으면 경기 분석한 대로 그리고 본인들이 잘하는 것을 또 살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은 패스가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만 이번엔 조금 깊었습니다. 긴 패스로 연결이 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는 장면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물론 슈팅 숫자는 2개밖에 없습니다만 사실 축구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긴 패스가 수비 뒷공간으로만 떨어져도 굉장히 좀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수비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FC 서울이 살려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파울을 신준수가 얻어냈고 킥은 지호철이 준비를 하는군요. 자, 추정현의 경기 중간에 잠시 보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추정현이 이어받는군요. 자, 지금은 2대1이에요. 추정현이 계속해서 개인 돌파를 시도해 봅니다만 김동진이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코너킥이죠. 이 사실 김동진 이름 3글자만 들어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앞에다 두고 쉽게 또 화려한 드리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어요, 추정현. 자, 짧게 연결을 했어요. 올라옵니다. 넘어가죠, 뒤쪽. 그러나 용시청에 받아주는 선수는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반대쪽에 박재현이 비어 보이는데 그러나 김영대가 처리를 합니다. 조금 깊긴 했습니다만 시도는 괜찮았던 용인시청. 김영대 골키퍼도 사실 신장도 어느 정도 있고 팔이 굉장히 긴 선수기 때문에 저런 단순하게 높은 크로스로는 김영대를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영수 감독 때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열정적으로 뭔가 좀 지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기술 지역 끄트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까지 나와서 그렇죠. 그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0cm만 밖으로 나와도 왼발 슈팅. 지금은 이규로로 보이는데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올라와서 왼발 슈팅까지 해줬습니다. 사실 슈팅 거리 치고는 꽤 멀었던 지역이었는데 이 앞에서 또 수비수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슈팅을 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이규로의 슈팅을 방해했던 선수가 박지현인데 오늘 두 선수는 아마 교체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맞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빠졌어요. 신준수예요. 이 추정현은 좀 외곽으로 달라는 얘기였고 김영대 한 번에 연결하죠. 연결이 바운드 지정을 좀 잘못했나요? 대혜민이죠. 카드 섹시한 응원이 또 한 번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뭔지 FC군요. 글자가 FC군요. 요건 하트 같고요. 요거는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FC라는 글자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추정현 다시 한번 연결이 됐습니다. 추정현이 어느새 여기 와 있군요. 아디를 상대하는데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고 볼은 살아 있습니다. 온라인 위에 서 있어요, 공이. 자, 재치 있는 선수들끼리 모여서 공을 재치 있게 빼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연결이 됐습니다. 박재현인데요. 중앙으로 신준수 뒤쪽. 그러나 볼을 잘 빼내고 있는 문기한. 그러나 자, 만만치 않죠. 연결됐어요. 올라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빠져나가나요? 다시 올라오고 헤딩! 김영대 멋진 선방. 하지만 용인시청 폭풍 같은 몰아치기. 자,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FC 서울이 조금 당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올라와서 좋은 헤딩 슈팅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과정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철석의 헤딩이었는데
아, 용인시청 글쎄요. 요런 모습 한 3번에 2골 정도만 넣는다면 F서울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결국에는 오철석이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네. 박재현. 사실 오철석에게 연결되기까지의 추정현이 코너프레 부분에서의 다툼, 또 신준수. 지금 볼 잡은 지호철까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여기서 이 연결도 좋았고 여기서 다시 올려주고 헤딩 슈팅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헤딩까지. 김용대가 번쩍 떠서 막아냈고 여기서 이 패스가 이게 좋았고 다 사실은. 논스톱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호철도 논스톱으로 넘어가거든요. 헤딩까지. 정말 깔끔한 용인시청의 공격이었습니다. 느린 정면 나오는 사이에 추정현이 또 한번 상대 지역 왼쪽을 돌파해봤고요. 추정현이 공잡으면 FC 서울 팬들도 조금 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드리블 감이 추맷이라는 별명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F서울의 파울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기 어떤 내용을 좀 잘 알려주는 것이 파울 숫자만 봐도 두 팀이 거의 3배 차이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F서울은 전방에서부터 주로 이제 파울이 나는 지역이 지금 프리킥이 일어나는 이 지역이거든요. 초장에 못 올라오게 아예 막겠다는 의도 같은데 용인시청이 나름대로 잘 살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헤딩. 일단 박지현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거 연결됐습니다. 들어갔죠. 이규철 왼발 크로스 뒤에 이게 또 넘어갑니다. 도재준으로 보이는데 도재준이죠. 자, 이 왕년의 K리거들이 아주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지금도 박정현으로부터 시작돼서 이규철 5번 해핑. 여기서 이 연결이 그 전에 이 패스가 좋았고 이 크로스도 자, 그리고 이 쉬운 장면이 아니었는데 몸을 틀면서 헤딩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크로스바를 스쳐 지나가는 공의 그림자. 하지만 용인시청 선수는 좀 아쉬워한다기보다는 한 번씩 웃고 넘어가는군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찬스가 얼마나 올지는 앞으로 또 모르거든요. 찬스가 왔을 때 살려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살았어요. 또 2명의 선수가 맞붙었죠. 용인시청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자, 사실은 F서울이 아디, 여효진 두 선수가 나왔을 때 결과가 그다지 좋진 않았거든요. 지금도 조금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전반 중반까지 가져가던 페이스를 다시 좀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2명의 선수에게 이어서 이제 배민이죠. 뽑아냈어요. 앞으로 급하게 연결합니다. 아디가 기다리고 있군요. 용인시청 선수도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 이 아디 선수를 두고 K리그 공격수들이 본인보다 두세 수를 먼저 내다보는 선수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또 1대1 싸움에는 일가견이 있는 선수입니다. 빅을 잘 돌아섰습니다. 치고 들어가고 있는 최종환. 자, 빠졌어요. 최종환의 올라옵니다. 크로스. 헤딩 뒤쪽으로 걸렸고. 자, 분위기가 이렇다면 오늘 글쎄요, 골이 몇 골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양팀이 주고받는, 치고받는 그런 경기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다득점이 나려면 용인시청 쪽에서 선취골을 터지는 편이 낫겠고 F서울은 또 그 부분을 조심을 해야겠죠. 이러다가 저희 F서울 팬들에게 또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 경기는 골이 터져야 됩니다. 헤딩 다시 한번 김동진. 그러나 머리로 먼저 갖다 대죠. 지호철. 전반 40분 한 30분 전후에서 경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F서울이 했고요. 용인도 계속해서 맞받아치고 있어요. 저희 거의 뭐 대등한 레벨의 팀 같다고 느껴지는 오늘 지금까지 경기인데 사실 용인시청이
지난주 도민체전도 있었고 리그 일정도 있으면서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이미 치렀거든요.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전반전은 잘 해주고 있고 후반전이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앱서울의 몸 푸는 선수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주로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몰리나도 보이고 대안도 보이는데요. 대한, 몰리나, 현영민, 박용호, 이정열, 고명진, 한일구, 고광민, 제파로프 이 선수들이 지금 서브 명단에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지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결이 될까요? 됐습니다. 도재준이 추정현에게 연결합니다. 추정현. 잔발로 짧게 들어가다 일단 뒤쪽으로 돌렸고요. 용의시정도 이제는 골을 한번 확보하면 쉽게 물러나진 않고 쉽게 또 뺏기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신준수의 패스가 한번 거쳐서 들어갔는데 도재준의 패스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한 10분여가 지나갔는데요. 글쎄요, 안방에서 용의시정을 응원하고 계신 팬들은 아마 엉덩이가 좀 들썩들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같은 모습을 보고 앱서울의 팬들은 가슴을 한번 한숨을 좀 크게 내쉬지 않았을까 그런 장면이 한 두어 차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정말 이 수비적으로 하는 팀에게 게다가 본인들보다 객관적 전력이 낮은 팀에게 선취 실점하면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고비를 두 번 잘 넘겼고 용의시청도 물론 찬스를 성공시키진 못했습니다만은 FC서울 상대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중심에 지금 공잡은 오철석이 있는데요. 지금 볼이 나갔죠. 오철석, 신준수, 추정현 그리고 도재준까지 지호철까지 해서 5명의 선수가 이끌고 있는 공격진. 강도가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앱서울이 용의시청에게 결정적인 찬스 2개를 내줬기 때문에 자칫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수호신의 응원입니다. 파고 들어가는데요. 일단 뒤쪽. 자, 파울 당하지 않고 자, 연결이 오른쪽에 됐어요. 돌아가. 그렇죠. 오버래핑 들어갑니다. 이규로 올라옵니다. 패스 뒤쪽으로 흘렀지만 이게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자, 수호신이 응원을 시작하자마자 또 공격적으로 올라왔어요. 수호신은 오늘 90분 내내 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 감독,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가볍게, 아마 지금 딱 정광석 감독의 마음 상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분들 목소리는 사실 좀 들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마 골이 터지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용의시청이 두 번의 좋은 찬스를 슈팅까지 연결하는 것에 만족 좀 해야겠고, FC서울은 생각보다 이렇다 할 찬스를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슈팅 숫자는 있습니다만 사실 결정적인 장면은 한 차례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짧게 아무래도 그동안 경기에 계속 나서고 FC서울을 이끌었던 선수들이 좀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시 또 발을 맞춰야 되는 시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간은 저번 초반에 이미 보냈거든요. 이제는 빠른 시간 안에 좀 선취골을 터뜨릴 수 있도록 공격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앞쪽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졌군요. 다시 한번 짧게 자, 주죠. 연결됐어요. 슈팅 찬스인데 고요한이죠. 측면으로 일단 나갑니다. 측면에서 올라왔어요. 왼발로 넘어갑니다. 반대쪽 이게 좀 길어요. 길었군요. 이규로가 일단 나가기 전에 살려냈고 다시 한번 뒤쪽. 방송환입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두 선수 사이 일단 뒤쪽으로 이걸- 슬쩍. 자, 이번에는 또 용의시청 역습이에요. 반대쪽에 추정현이 들어가고 있고 박재현이 본인이 직접 몰고 들어가는군요. 오철석 다시 한번 중앙으로 접고 들어갑니다. 연결 좋습니다. 기가 막히게 봤어요. 지호철이죠. 지호철 자. 크로스 넘어갑니다만 좀 깊었군요.
자, 꼭 슈팅이 아니더라도 용의 시점은 여기까지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F서울을 좀 뭐라고 할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짜증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마냥 공격만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한번 올라올 때 계속해서 패스를 성공시키고 또 크로스까지 올라오고 슈팅까지 연결을 하면은 본인들이 앞으로 경기를 좀 가져가는데 편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광석 골키퍼의 이 오늘 지금 많이 나가진 않아요. 주심이 전반전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전반전이 0대0. 스코어만 본다면 조금 의외의 결과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오히려 골에 가까운 장면은 또 용인시청이 만들어내면서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 전에 창과 방패라는 말을 좀 무색하게 만들었는데 네. 일단은 F서울이 본인들이 잘하던 것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시도했는데 그 방법도 일단 신동치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후반전 글쎄요. F서울은 대안이라는, 그리고 몰리다라는, 제파로프라는 좋은 카드들이 있는데 가동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빠른 시간 안에 선취골을 터뜨리지 못하면 본인들이 오히려 또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최용수 감독 대행이 후반전에 교체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이고 남은 선수들을 체력을 좀 비축을 해놓으면서 다음 경기를 좀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초반은 약간 소강 상태였습니다만 중반부터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경기 내용인지 하이라이트 장면 만나보시고 저희는 전반전 분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